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업로드를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거긴 하지만 요즘에 매크로도 사실 좀 불안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물가는 뭐 천정부지 뭐 9.1%, 뭐 10%뭐 난리 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차전지 기존에 잘 버텨왔던 저희의 양극재를 리딩으로 한 그 2차전지 전체에 조금 뭐 사실 나쁘진 않지만 뭐 이게 예전에처럼 혼자 우뚝 솟아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말에도 불안해 하실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리스크들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고 제 생각들을 리포트도 좀 소개해드리고 뉴스도 좀 소개해드리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차전지 양극재 우려, 다시 또 불안한 2차전지, 점검해보는 2차전지 악재들 뭐 이런 식으로 뽑았고요. 제가 수많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2차전지에 투자를 해오면서 사실 몇 가지 그 악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악재들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흔들리는 것인지 아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LFP가 갑자기 딱 나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지만 LFP가 그것은 분명히 미래의 펄을 원래 혼자 다 먹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미래의 펄을 분명 10배 이상을 갉아먹는 그런 중대한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아니었으면 더 올라갔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이겨내서 생각보다는 덜 올랐긴 했지만 뭐 10배 이상씩으로 배터리가 갔고 앞으로도 이런 악재들이 없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우상향하는 섹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악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흐트리는지 그건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매크로를 또 좀 잠깐 언급을 하고 가면은 지금 바이든이 사실 지금 사우디에 원유 협상을 하러 갔긴 했는데 지금 약간 잠시만요. 이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뉴스에는 증산에 50% 이상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바이든이 인권 문제 때문에 또 다시 거론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우디는 또 오히려 미국의 인권을 또 거론하기도 할 정도로 뭔가 서로 디베이팅만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을 좀 보면 되긴 되는데 참고적으로 그 지금 주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장세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뭐 최근 5일에 지금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5일 동안 계속 한 1, 2%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순간은 지금 일요일인데 일요일 저녁인데 또 금요일 미국장이 또 괜찮았잖아요.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줘서 반도체도 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매크로는 최근 조금 벗어난 것 같긴 하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도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도 있는 하니까 유가도 지금 100달러 이하로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매크로는 뭐 맞추기는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죠. 지금 저희가 1년 내내 지금 주구장창 떨어지고만 있으니까 다만 저희 배터리는 그나마 아, 안정적인데 최악은 아닌데 지금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악재들이 요즘에 조금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판가 인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물론 아니, 판가 인상은 잘 됐지만 이런 원자재가 또 떨어지니까 또 난리를 피우고 있죠. 원자재가 오를 때는 또 난리, 내릴 때 난리.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연코 원자재가 안정화되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뒤에 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은데 또 길면은 또 보시기 부담스러우시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주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괜찮았지만 LNF 잠시만요. LNF가 조금 더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회복하면서 끝났지만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이게 참 무상증자 끝나고 나서 오히려 뭐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긴 하지만 또 5%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굉장히 잘 그래도 6만 중반대까지도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6만원 초반인가요? 어쨌든 좀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SKC도 좀 많이 들어. LG화학도 요즘에 좋진 않죠. 삼성 SDI가 굉장히 BMW의 4680인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뚱뚱한 배터리를 납품을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어서 주가가 그래도 상당히 지금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첨보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에코프로를 좀 저가에 매수를 했었는데 이런 너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의 간격이 컸었죠. 그래서 보통 제가 에코프로 BM하고 LNF하고 시총 비교를 하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물론 저도 굉장히 이게 계속 주구장창 계속 떨어지긴 해서 남들 다 에코프로에 갈 때 혼자만 안 가서 굉장히 이거 지주회사에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또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다른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도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5월 엔솔 같은 경우는 25% 역신장이고 SK온 이렇게 했지만 진짜 1위인 압도적인 CATL 같은 경우에 진짜 성장률이 107% 대단하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심지어 BYD에 이어서 3위를 했습니다. 5월에. 뭐 사실 엔솔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가 4, 5월에 락다운이 된 것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고,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유럽 향이 제일 크니까 그런 시장에 수혜를 오히려 디스카운트로 받았다. 그런 부분은 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잠깐만요. 이 원자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 이슈가 오늘 그래도 요즘엔 제일 중요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CM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 있고 원통형 배터리 있고 음극재, 이게 배터리는 그래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원자재 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음극재,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니켈, 리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리튬, 가장 중요한 먼저 리튬을 보게 되면 이게 NCM 저희 그 삼원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탄산 리튬은 주로 LFP 배터리 중국 쪽을 쓰는 거죠. 한국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게 지금 원래 더 많이 나가고 있다가 이 중국 락다운에 수요가 떨어지니까 분명히 확실히 더 많이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같이 떨어졌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둘 다 리튬을 쓰긴 쓰니까, 그러다가 좀 다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NCM 3원계에 제일 중요한 니켈이 있고, 리튬은 둘 다 들어가고 니켈이 여기에 있고, 코발트, 망간, 니켈인데 망간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무 싸니까. 코발트가 또 중요한데 코발트 값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확실히. 코발트는 참고로 거의 콩고 이런 데밖에 안 나서 이게 수요에 가장 또 영향이 끼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니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폭락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때 워낙 올라갔던 거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다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물론 요즘엔 또 수요에 대한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폭락하고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당연히 수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뭐 폭락할 거라고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폭락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에서는 더 싸게 전기차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내려가는 동안에서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크게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과 지금 전분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늘어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2천만 하던 게 4천만 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망가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전액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 전액 업체들이 주가가 좋지가 않았죠. 근데 또한 이제 첨보 같은 경우도 LiPF6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판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가격들이 내려가 있죠. 근데 다만 다행인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조금 반등해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이 또 첨보에 영향을 또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전해질 업체에. 물론 말씀드렸지만 첨보는 이제 F전해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업체를 통해서 테슬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경쟁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분리막은 여전히 계속 플랫합니다. 동박도 좀 많이 내려왔고요. 뭐 이런 부분은 또 차치하고 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가격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지금 다들 리포트들이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한두 개 있잖아요. 물론 제한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매출은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배터리가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40%인 양극재가 40%인 단순히 봤을 때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요즘에는 비중이 거의 50%까지 올라갔죠. 5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게 양극재가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이라고 이 가정을 해봅시다. 700만 원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공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450만 원이라는 원재료 값하고 여기에 저희가 뭐 이런 가공비 같은 것들이 50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500만 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원재료가 450만 원에서 650만 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와, 이게 막 20%씩 30%씩 막 뛰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공비가 사실은 거의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레깅 효과로 이제 시점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얘네들이 감히 이렇게 원재료까지도 다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비까지 이렇게 막 올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레깅 효과를 차치하고서 보면은 가공비는 그냥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동안에 양극재 주가가 매출 이렇게 펌핑 때문에 잘 나갔냐라고 하면은 원재료 일단은 이게 보시면 650만 원을 늘어났으면 합이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게 뭐 50억씩 팔았다고 하면은 가만히 똑같이 물량만 팔아도 70억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더라도 원자재 값이 가격 전가를 워낙 양극재가 잘 해왔기 때문에 거의 분기 뭐 실시간 이런 급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받아와서 매출이 이만큼 뭐 앉아 있어서 40%씩 는 거죠. 그런데 반해 이게 근데 원래 제가 IR 담당자랑 계속 얘기할 때 이거 오르는 건 좋은 거냐 그랬더니 오르는 거 좋긴 좋다. 판가가 전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매출 볼륨이 불어나는 거는 지금 요즘 같은 조금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볼륨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좋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뭐 몇백 프로씩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는 좋은 것이다. 다만 내려올 때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야 된다라고 저랑 뭐 거의 6개월 전 분기 정도에 6개월 정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폭등할 때. 근데 낮은 게 그렇게 물론 이제 급락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은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 보시면 원자재 값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 650만 원에서 400만 원씩이 되면은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650만 원이 450만 원 되고 원래 공임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매출 볼륨이 줄어드는 거는 단점이 분명하다. 그거는 인정을 하죠. 매출이 줄어드는 거. 근데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때 만든 재고가 지금 원래 LNF가 이번에 잘했던 게 지금 만드는 물량은 차치하고 재고 물량만 보게 되면 원래 500만 원에 이렇게 팔던 거를 7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가치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막 50억씩 팔던 거를 70억씩 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점이 있었는데 반대로 했을 때 재고 값이 분명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양극재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재고의 평가가. 다만 근데 당연히 그런 건 안 좋죠. 근데 이 좀 요즘 상태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금 양극재는 쇼티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거의 없어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
이런 재고 평가가 낮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소량이라는 얘기인 거죠. 심지어 LNF는 작년에 좀 많이 만들어 놨던 것들을 이번 리포트에서도 속속 드러나지만 이번에 거의 다 2분기에 밀어내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또한 매출로 더 이렇게 옛날에 싸게 만들었던 거를 원자재가 올라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밀어내기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났고 이 재고평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부분은 요즘엔 거의 들어오는 족족 실시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일시적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길어졌는데 자꾸 제가 주변에 지금 제가 또 리조트에 놀러 와 있어요. 제가 또 여름 휴가를 좀 짧게 와 있어서 좀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잠깐 초점을 잃고 좀 횡설수설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또한 이제 김철중 위원이 얘기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가장 요즘에 주가가 안 좋지 않는 이유는 결국 유럽입니다. 유럽. 여기 보시면 전기차 전체가 90만 대 수준인데 전기차 이게 6월이에요. 6월인데 6월에 판매량이 90만 대 수준인데 유럽이 20만 대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역신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60% 신장, 물론 중국이 110% 이상씩 이렇게 고신장을 하고 있는 거지만 미국도 뭐 4, 50%씩 신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주력인 유럽이 이렇게 역신장하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출하량이나 전체적인 주가가 조금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반기는 중국 락다운 회복 가속 이런 부분, 칩 쇼티지의 완화, 유럽이 지금 왜 가장 애를 먹고 있냐라고 하는 거는 수요 그런 것뿐을 별로 그런 거는 영향이 아니고 이 지금 수요는 강경합니다. 그런데 칩 쇼티지가 얘네들은 제일 심해요. 중국도 진짜 얘네들은 칩 쇼티지 영향이 거의 없죠. 거기다가 미국도 테슬라가 별로 영향을 안 받죠. 근데 미국 일부 회사랑 유럽이 완전히 그냥 칩 쇼티지에 그냥 직격탄을 받고 있죠. 특히 폭스바겐 이런 애들. 그래서 또한 세 번째 사전 예약 기반의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견조한 수요를 보여줄 것이다. 3분기에 회복할 거다. 우리나라 폭스바겐이 거의 다 그 큰 대기업인 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제일 상위인 폭스바겐이 이렇게 우리가 다 완전히 올인해서 납품을 턴키로 다 가져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저희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내년 초 딜리버리 예정인 GM도 그렇고 뭐 이런 하반기에 오더에는 큰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또한 리포트들의 요즘에 하향의 근기로는 전기차 수요가 좋지 않을 거라는 그 막연한 여기에 김철중이 딱 제가 원하는 말을 써놓은 것 같아요. 막연한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쳐놨죠. 막연한 불안 아무도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 죄 자체도 그렇고 보면은 이 다른 거에 대한 요즘에 리세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지만 이런 신차 예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즘 다 뭐 몇 개월씩 기본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다가 이런 것들이 칩 쇼티지가 완화되면은 뭐 빨리 개선될 거냐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전기차에 대한 그런 그 고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마음이 점차 바뀔 것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예상치보다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다른 섹터에서는 수요 부분이 리세션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배터리 자동차, 이 전기차에서는 수요에 대한 이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감히 예측을 또 해봅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참고로 중국 그 6월 걸 보면은 116% 신장했고 뭐 우리나라도 60% 신장했지만 USA도 50% 얘네들 봐요. 제일 큰 게 줄먼인데 그 독일이 2% 역신장을 했습니다. 전기차가 대단합니다. 이태리가 7%, 그다음 프랑스가 8% 신장, 노르웨이가 또 거의 80% 이상이 거의 전기차죠. 그럼 13% 역신장. 야, 이거 뭐 참 유럽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숫자로 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하량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지금 뭐 SK AT 같은 경우도 거의 유럽에 거의 올인하다 싶어서 폴란드 공장을 세워놨더니 이렇게 출하량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적자를 할 정도로 막 어이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차량 쇼티지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용 쇼티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LNF 리포트였는데, 제가 먼저 차량용 쇼티지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김현수 연구원이 오늘 얘기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보시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 부진은 수요가 아닌 공급의 이슈라고 판단한다. 유럽 OEM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장화 및 전동화 비중으로 인해서 부품 부족을 타격을 크게 받는다.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내용인 거죠.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에 8인치 파운드리 팹이 차량용 반도체, 이게 다른 애들은 TV, PC 수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런 리세션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유휴 캐파 같은 경우에 차량용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시켜줄 것으로 판단한다. 약간 이런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더 공급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이 과정에서 유럽 전기차 판매 데이터에 반등이 일어날 경우 삼성 SDI를 포함 유럽 밸류 체인의 주가 반등도 강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이거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더 이어서 뭐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최근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한 큰 우려가 큰 상황이나 메탈 가격, 가공 마진으로 정해지는 양극재 판매 가격이 메탈 조달 원가보다 하락하지 않는 한 재고 평가 손실은 발생할 수 없다. 뭐 손실 재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뭐 재고가 거의 안 남아 있다.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 구조다. 쇼테이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현철 회계사님이 좀 더 써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즉 급격한 메탈 가격과 하락과 함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요 둔화가 동반될 때 재고 평가 손실에 따른 수익성 훼손이 발생하는데 지금 전개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결론은 이 재고 평가 손실, 매출은 좀 볼륨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배터리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춰준다고 하면 이런 전기차 전체의 경쟁력이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것이다. 다만 매출은 조금 떨어지는 건 인정. 근데 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가고, 이런 가장 또 하나의 문제는 재고평가인데, 재고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신규 라인 가동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당비 부담 증가로 분기 마진이 다소 하락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이 LNF 얘기인 거죠. 지금 2분기에 굳이 이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당연히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기 마진 하락은 지난 2년간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단기간 내 가동률 상승을 통한 더 높은 마진으로 포함되어 왔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었죠. 그런 것들이 캠5 공장 같은 것들에서 이제 돌리면서 이루어졌던 일시적인 하락인데,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6, 7%씩까지 떨어졌었죠. 원래 10% 이상씩 나오다가.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들이 증명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LNF가 비록 2분기에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3분기에 더 크게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실적이 조금 부정적일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2분기 때 또 재고 같은 것들을, 기존의 재고 같은 것들을 많이 내보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메이크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그 근기로는 그 테슬라의 상해 공장이 셧다운 때문에 조금 출하량에 변동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얘네들은 중국 어디죠? 남경 공장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크게 어차피 저희 이 양극재가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쇼티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출하량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충분히 더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환율까지도 덧붙여졌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LNF도 이 애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LG, LNF 첨보에 대한 우선 접근을 권고한다 라고 얘기 나왔고, LNF 에코프로비의 실적 서프라이즈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광물 가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제가 또 다른 것도 설명드릴 게 많이 있는데 또 벌써 또 제가 촬영한 지 또 25분 또 넘어가지고 너무 길면 또 저도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부담스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제가 혹시 몰라서 녹음기를 갖고 왔는데 이 주말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히 쉬시고 분명히 이제 매크로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은 분명히 LNF나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이 배터리 섹터가 결국은 유럽 중심으로 반등을 해야지 이 힘을 더 받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뭐 이런 악재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 근본적인 매출이 안 나오면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인 반등이나 매출이 일어나려면 이런 유럽 쪽이 괜찮아야 되는데, 유럽 쪽은 뭐 제가 계속 올 초에서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많이 그랬지만 3분기, 4분기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신차 출시에 맞춰서 신차 출시가 하면은 미리 보통 3분기, 4분기 하면은 그 전에 1, 2개월 전에부터 다 발주량이 되고 이게 납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선행해서 주가처럼 선행해서 매출 시장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유럽의 이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볼륨업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 실적들이 찍히면서 다시 또 2차전지가 주도로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런 약재는 LFP가 옛날에 비중을 갑자기 높여가고 테슬라한테 비중을 높여갔던 그런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시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거다. 안정화되면 이렇게 이 부분은 거쳐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외부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주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매크로도 조금 안정이 되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분기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이상 주말에 좀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보통 많이 주식을 떠나고 2차전지를 떠나고 하는데 오르면 또 다시 오고 또 떠나면 내리면 또 떠나는 그런 개미 같은, 저도 역시 개미지만 그런 행동을 하시면 평생 큰 돈을 만져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변하지 않는, 굉장히 요즘에는 힘든 장세고 하지만 당장 다음에 주가를 어떻게 알고 이런 CPI가 어떻게 괜찮을지 누가 압니까? 이거는 알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더 참고 기다리고 매수해가고 뭐 그런 부분들은 투자의 숙명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수많은 이런 악재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만 이제 주말 잘 쉬세요. 고맙습니다. 뿅.